두 번째 설명 마저 시작할게요. 아까 이게 대사라고 말씀드렸고, 대사가 이화와 동화로 나눠져서 각각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포가 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탄수화물은 뭘로 분해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이 포도당을 가지고 피루부산으로 바꾸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거든요. 되게 자주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피루부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루부산으로 아세틸코에일을 만들어서 ATP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지고는 아미노산을 단백질은 음, 아미노산이 보통 아주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연결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결이 돼서 막 이렇게 접어지고 막 그래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이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 아미노산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개가 이제 연결이 돼야지 되는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 단백질을 가지고 반대로 아미노산 이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부수고 있다는 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꿔서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피루부산이나 아세틸코에일로 보내서 결국 여기 ATP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요새 자주 나오는 게 글루타민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글루타민 대사,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 대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아미노산은 사실 대부분 다 ATP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피루부산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코에이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 크랩 사이클이라고 된 이 회로 안에 어떤 다른 물질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글루타민 대사라고 하면 특별히 글루타민을 말한 게 이유가 있거든요. 음,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거 지우면 좀 그런데 여기만 잠깐 볼게요. 이게 아까 말한 그 회로거든요. 이 TCA 사이클에서 보면 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글루타민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글루타민이 바로 곧장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회로를 돌리면서 이쪽으로 돌리는데 회로를 바로 돌리면서 이 회로에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글루타민에서는 바로 일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죠. 근데 대사 효율은 좀 떨어져요. 대사 효율이 제일 좋은 건 탄수화물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음, 지우고 다시 보시면 그 다음 마지막 지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지방은 글리세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글리세롤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세 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그다음 뭔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게 지방산이거든요. 지방산을 세 개를 달 수가 있어. 역시 이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지방산이 바로 아세틸코에이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방산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냐면 여기에 아세틸코에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탄소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가 되게 길게 쭉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두 개씩 나눠내면서 아세틸코에이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아세틸코에이 쪽으로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 지방산을 가지고 아세틸코에이로 들어와서 역시 크랩 사이클을 돌려서 ATP를 만들어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부 다 어떤 것이든지 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음,
이게 일반 세포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쓰고,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드는데, 지방이나 이제 단백질을 쓸 때는 탄수화물이 거의 부족할 때, 그럴 때만 지방이나 단백질을 가지고 와서 쓰게 돼요. 제일 효율이 좋은 애가 탄수화물이거든요. 특히 포도당, 이제 얘가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포도당을 주로 쓰고, 그 다음 효율이 좋은 애는 지방이거든요. 지방은 사실 탄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되게 많이 낼 수 있지만, 이걸 자르는데 또 좀 힘이 들어서, 효율은 탄수화물보다는 좀 포도당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지방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단백질이라 사실 단백질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없으면 뭐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 이제 글루타민은 바로 곧바로 크랩스 사이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속도가 빨라서 암세포가 글루타민 대사를 자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그다음 보시면 여기 포도당을 가지고 이렇게 글라이콜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포도당을 가지고 피루부산을 만드는 이 과정을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글루타민을 가지고 대사하거나 아니면 지질을 만든다거나 또는 아미노산 가지고 만든다거나 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있는데 핵산을 만드는 이유는 DNA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는 단백질을 합성한다거나 지질을 합성한다거나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몸의 구성 성분을 세포의 구성 성분을 만들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세포를 이제 복제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음, 중요한 내용을 혹시 빼먹은 게 없나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음,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차이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자주 나와요. 와버그 효과라고, 또 와버그 효과 또는 바르브루크 효과라고 하는데, 거의 100년 전에 이 오토 와버그 박사가 발견한 건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는 산소를 사용해서, 아까, 다시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만들고, 피루부산을 만든 후에 이걸 아세틸 코에이로 만들어요. 아세틸 코에이. 아세틸 코에이. 아세틸 코에이로 만든 다음에 이 아세틸 코에이에 음, 이 아세틸 코에이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트르산을 시작으로 구연산을 시작으로 이렇게 회로를 돌거든요. 이걸 TCA 회로라고 해요.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뭐 구연산 회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회로를 돌리는 목적이 이제 여기서 ATP가 나오고 그리고 또 NADH, FADH2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요걸 만들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보낼 건데, 이쪽 미토콘드리아로 보낼 건데, 요걸 요렇게 돌리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 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는 이유는 여기서 ATP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고 나서는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어요. 전자 전달계라는 게 있는데, 이 전자 전달계를 돌리면 ATP가 30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 몸은 산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서 ATP를 약 30개를 만들어내요. 여기 거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ATP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음. 포도당 하나 가지고 ATP 두 개 만드는 것보다 포도당 하나 가지고 ATP 30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잖아요. 산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가서 산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암세포는 이상하게 일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거 ATP 두 개만 만들면서 여기 계속 돌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걸 계속 돌리려고 하면 그냥은 안 돌아가고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왜 그런지까지 이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고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젖산으로 가는 이 과정만 계속 돌려요. 그럼 여기는 ATP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속도를 100배, 막 100배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토 와버그가. 와버그 박사가 보니까 산소가 있는데도 산소가 있으면 분명히 일반 세포는 다 미토콘드리아를 무조건 보내서 ATP를 30개씩 만드는데 얘는 미친 듯이 여기서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해당 과정만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왜 글라이콜리시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일반적인 암세포가 그래서 그러니까 와버그 박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도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나 보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으니까 산소가 있어도 이 전자등달개를 돌리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걸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지 않았더라. 정상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해당 과정을 막잖아요. 이 과정을 막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들을 쓰면 암세포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막 돌려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얘네는 둘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즉 여기도 막아야 되고 여기도 막아야 돼요. 둘 다 막아줘야지만 얘네 대사 활동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여기 지금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산소가 있으면 이게 락테이트가 젖산이거든요. 아까 제가 음,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돼서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간다고 이 과정을 돌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하지 않아요.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미토콘드리아로 돌리거든요. 이걸 옥스포스라고 해요.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산화적 인산화 즉 산소가 필요하다는 건데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가요. 우리가 운동을 엄청 한다든가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그럴 때만 사실 젖산 발효 과정을 쓰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더라. 산소가 있든 없든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든 없든 무조건 락테이트를 쓰더라. 이 락테이트를 생성하는 젖산을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쓰더라라는 내용이에요. 음, 여기까지 하고 자르고 갈게요.